사람은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두렵잖아요. 전쟁터에 서 있는 병사 같은 마음일 거라고 짐작합니다. 과연 내가 살 수 있을까? 살아서 고향에 돌아갈 수 있을까? 전쟁터에 저기 막 보이는 느낌이 있으면 그러겠잖아요. 그럴 때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최고의 명언이 있잖아요.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절대 위태롭지 않다. 그게 고전이 된 이유는 그 말이 매우 핵심을 잘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상대, 암은 도대체 무엇이고 나라는 존재는 어떤 고유성과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 암은 생활습관병입니다. 두 번째, 암은 국소성 질환이 아니라 전체성 질환입니다. 이 두 개만 알면 돼요, 일단. 암이 생활습관병이라는 말은 이미 그렇게 돼 있어요. 분류가, 의학적으로. 그럼 뭐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습관은 내 스스로 해야 한다는 것이 명확해요. 약간 누군가가 중간중간에 뭔가 도와줄 수는 있지만 남의 도움만으로 절대 내 습관은 안 만들어지잖아요. 내가 해야 하는 특징이 있구나 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은 심란하네, 또 내가 뭘 해, 남 좀 해주지, 그래서 듣자마자 힘이 빠진다는 분도 있고 내가 할 수 있다는 말에 희망을 갖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데 희망을 갖는 쪽이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생활 습관이 뭐냐? 아까 습관적으로 하고 같은 말이 무의식적이고, 습관은 이 뜻이에요. 무의식적 반복 패턴이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반복 패턴이 원인이라는 거예요. 암이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생활 습관병이니까 어렵죠 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도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생활 습관병인데 왜 어렵죠? 습관을 너무 우습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이고요. 모르겠어요. 또 뭘 또 습관을 또 바꿔요. 어디 뾰족한 수 있는데 찾아가 봐야겠다. 이런 분도 물론 있죠. 습관은 그래서 무의식적이기 때문에 처음에 나의 어떤 습관이 문제인지, 목표인지를 아는 것부터가 쉽지 않아요. 무의식적이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나는 이러이러한 생활 패턴이 있는 것 같아, 이것이 잘못된 것 같아는 의식의 범주일 거고요. 나도 모르는 영역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 나도 모르는 무의식 영역이 선명한 의식보다 9배 힘이 세다는 게 서양의 심리학에서 120년 역사를 통해서 발견한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래서 익숙한 곳을 떠나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이유는 그 무의식적 패턴은 익숙한 곳에 있으면 안 보이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것을 떠나서 한참 한 서너 달, 6달 이렇게 있어 보면 이 환경하고 여기 비교하다 보니까 이런 게 눈에 안 보이게 계속 쌓이고 쌓여서 그게 만들어졌을 수 있겠네라는 게 자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익숙한 곳에 있으면 돌봐줄 사람도 있고 좋을 것 같은 그 점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습관이 뭔지를 못 알아차리고, 그러니까 핵심하고 안 맞게 열심히 하는데 안 낫게 돼요. 남들이 박수 쳐도 나하고 안 맞으면 엉뚱한 데로 간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익숙한 곳을 떠나라고 조언하고 싶을 거요. 두 번째, 나를 안다는 게 뭐냐. 옳고 그르고 높고 낮고가 없이 나만의 고유성에 대한 당당함을 가져라. 그리고 그 고유성을 찾기 위해서 공부가 필요하다. 선명한 머리의 의식,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거는 전체의 10% 이내일 거고요. 뭔가 이런 특징도 나에 있는 것 같고, 이 모호하지만 깊은 감정, 느낌, 이게 있고요. 나의 생각에 전혀 떠오르지 않은 깜깜한 무의식이 있어요. 이 세 개가 합해져서 나예요. 그리고 병원에서 여명을 하고 어렵다고 할 때 필요한 거는 이 모호하고 깜깜한 잠재의식, 무의식의 힘을 끌어내면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못 해낼 병이 없어요.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명료하게 밝혀놓은 얘기입니다. 고치지 못할 질병은 이 세상에 없다. 고치지 않는 습관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습관이 접근은 누구든 됩니다. 나이, 성별,
뭐 육체적 힘 좀 약해도 다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마무리하는 거는 진짜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질병도 습관을 바꿀 수만 있다면 고쳐진다는 뜻입니다. 그 점에 대한 이해, 그래서 내 능력을 나는 이런 정도의 능력인데 이걸로 어떻게 하겠어? 나는 책 보기도 싫어하고 공부도 하고 이해력도 떨어지고 의지력도 약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거는 내 10%의 영역에 대한 인식이고요. 나의 90%는 내가 지금 잘 모른다고요. 그거를 일깨우고 찾고 하면 고치지 못할 질병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족이 이렇다면 익숙한 걸 떠나고 생활 습관병이라는 걸 알고 너 스스로 안에 우주 최강의 의사가 있다. 바깥의 의사는 일시적으로 좀 도와주는 것이다. 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너의 능력을, 너의 고유성을 지금까지 알고 있는 너로 판단하지 마라. 다 틀릴 수 있다. 그건 10% 이내다. 이렇게 해서 제가 3단계 치료법을 얘기하고요. 3단계 치유를 얘기합니다. 짧게 얘기해 볼게요. 3단계 치료는 제일 처음에 암은 생활 습관병이잖아요. 생활 습관이라는 게 뭔가 나도 모르는 무의식적 패턴이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의 마음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잖아요. 습관하면. 그래서 이걸 심신의학적 치료라고 할게요. 몸과 마음의 습관을 만드는 요게 바탕이 되어야 돼요. 전체성은 100%예요. 이걸 하면은 모든 암 다 낫습니까? 빙고. 그 다음에 천연물 치료가 도움이 됩니다. 천연물 치료는 다중표적을 겨냥해요. 지금 현재 항암제, 여기에 단일 성분 치료. 이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항암제들의 대부분이죠. 이거는 군더더기 없이 뾰족하게 그 위치를 빠르고 신속하게 가서 정확히 딱 그 조건이 맞으면 하는 강점이 있어요. 다만 전체성은 뾰족한 치료니까 전체성이 약 30%면 대단한 약이라고 해요. 30%의 그 똑같은 병증을 치료한다면 꿈의 약이라고 합니다. 천연물 치료는 약 50%의 전체성을 갖고 있다 할 수 있고요. 생활 습관 치료는, 치유는 100% 전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를, 요 바탕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요거를 좀 같이 곁들이면 훨씬 좀 수월해지고요. 경우에 따라서 급하고 빠르게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거, 그래서 좀 이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급한 비를 피하고 큰 불을 면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 세 개를 활용하면 좋겠다. 그리고 각각의 특징이 있다. 전체성은 제일 낫다. 그러나 제일 신속한 특징이 있다. 군더더기 없이 그 목표에 잘 다가간다. 목표는 되게 전부를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암 덩어리가 뭐 T790M의 변이가 있다, 뭐 EGFR이 변이가 있다, 그러면 거기 확 이렇게 목표에 신속하게 다가가는. 여기는 여기보다 신속성은 좀 떨어져요. 조금 느리긴 해요. 그리지만 내성이 훨씬 없습니다. 이거는 확 줄긴 하지만 내성이란 말이 뭐예요? 전부를 못 다스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삐져나오는 거잖아요. 전부를 근원을 못 갔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면 수원지를 치료한 거예요. 근원. 상류를 치료한 거고요. 이게 중류, 이게 하류라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3단계 치유는 머리, 가슴, 배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생각, 관점, 관념, 이거에 대해서 기존의 생각의 틀의 관점을 바꾸고요. 가슴에 이게 느낌, 감정, 정서죠. 여기를 통해야 비로소 여기는 무의식, 생명, 또 유전자, 습관, 이거예요. 습관 잘 안 보이고 유전자 안 보이고 생명을 뭐라고 표현하기 모호하죠. 깜깜하죠. 근데 이렇게 돼 있는 거, 여기까지 가는 것이 필요해요. 이 세 가지. 그래서 나는 지금 치유가 머리 작업이 되고 있고 가슴 작업까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무의식 작업까지 되고 있는지,
이렇게 될 때 내 능력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다. 예, 그리고 그 과정 중에 나의 고유성도 찾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저는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